자, 문제풀이, 우리가 이제 8월에 들어와서 2주차 등기법 일부 이제 총론에 들어와서 일부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8월 둘째 주 문제풀이입니다. 144페이지 여러분 교재 문제집 11번 보십시오. 11번 확정 판결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판결은 우리가 맨 먼저 민법 시간에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다. 그죠? 민법에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물었던 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는 요건 판결이 확정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 되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요건 등기 없이도 물권이 소유권이 취득이 되죠. 판결이 확정되면요. 요거 민법이고 우리는 판결로 등기할 때 설명 틀린 거지만 1번 판결에 한 단독 신청에 한 등기도 등기 신청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 성락이나 이에 당할 재판에 등본을 첨부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판결로 등기할 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판결로 취득하고 등기할 때는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거래 허가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또 하나 묻는 게 이제 2번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자, 이 패소한 자가 판결로 등기할 수 있느냐? 요거 묻죠.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로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자가 판결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3번 성소한 권리자가 소송 변론 종결 후에 사망. 자, 판결을 받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셨던 매매로 매매해놓고 사망하셨던 누가 등기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등기할 수가 있죠. 사망했다면요. 4번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했고 그 채권자가 받은 판결을 가지고 이 채무자가 가서 이건 등기할 수 있느냐? 있다. 이건 채무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위 소송에서 받은 판결 가지고요. 5번이 또 하나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문 자주 나왔죠. 판결이 확정된 후에 10년이 경과되었더라도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X다. 이렇게 없다고 X로 나온 적도 있죠. 10년이 지나도 판결로 등기할 수가 있다. 지금 최근에 판결에 한 등기 물을 때 단독 신청이다. 자, 판결은 무슨 판결을 받았든 성소한 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거 당연히 단독이죠. 공동으로 해야 될 등기를 공동 신청해 주지 않으면 등기 협력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하죠. 또 이런 거 있죠.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 안 해가면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등기해주지 않으면 을이 갑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보존 등기는 이행 확인 형성 판결 다 된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 판결로, 그죠? 또 이전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 문제 하나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12번, 13번은 빼고요. 14번까지 이건 참고로 보시고, 147페이지에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자,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제공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이 문제는 여기 29회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29회 문제에 있었죠. 틀린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29회 문제 14번, 29회 문제 14번에 이미 했죠. 그래서 29회 문제 14번을 보시고 15번 문제는 1번과 3번 이미 29회 문제 했기 때문에, 그죠? 확인만 해드립니다. 1번과 3번인데 1번에 보면 등기 신청서는 신청정보, 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거나 기명 날인 또는 이 지문 있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면 되고, 둘 중에 하나. 3번을 보시면 밑에 지문 3번 이거였죠. 1번은 맞고 3번 신청서 문자를 삭제할 때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고 몇 글자를 삭제했는지, 그리고 문자 앞뒤에 괄호 붙이고 서명하고 가 틀렸죠. 1번처럼 서명하거나 또는 기명 거기 보면 날인 하면 됩니다. 그 반대로 서명하고 날인은 둘 다가 아니고 하고가 아니고 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1번은 맞고 3번이 틀렸다고, 요건 29회 문제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집에 있는 15번과 29의 14번을 같이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16번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등기 신청 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해놓고요. 옳은 걸 물었는데, 전자신청을 물었던 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 22회였습니다. 이 문제. 그 이후로는 전자신청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문제 안에요.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만은,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없는 자만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최근에 그걸 잘 묻고, 전자신청 자체를 물었던 거는 이 문제가 16번이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전자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공인인증서를 보낸다. 여러분, 공인인증서를 보내는 거는 전자신청할 때 인감 대신 공인인증서를 보내는 거니까, 이 공인인증서를 송신한다면 따로 인감은 송신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2번, 전자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죠. 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물론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더라도 계속 3년씩 연장이 됩니다. 이게 옳은 답이었고, 2번이. 3번, 전자신청을 할 때
보정사항이라는 것은 고쳐야 될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정하라고 보정사유를 등록하고 반드시 전자우편이 반드시가 틀렸는데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이 통지는 전자우편, 전자메일입니다. 메일, 전자메일로 통제도 되고 전화, 문자 다 됩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인에게 보정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그 보정 통지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화해도 되고 문자 해줘도 되고 문자로 통제도 되고 전자메일로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게 이제 4번. 법인 아닌 사단, 대단, 종중 등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5번은 전자신청을 했다가 취하는 철회입니다.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서면이라는 말은 취하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 전자적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취하면 되니까 5번도 틀렸죠. 최근에는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걸 주로 묻죠. 등기신청 전체이죠. 자연인, 자 보세요. 전자신청은 자연인, 법인, 외국인까지 자연인, 법인, 외국인까지 전자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이제 거기 4번 법인 아닌 사단체, 종중등 단체는 종중등의 단체는 전자신청이 안 되죠.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는 건 되지만 종중등이 전자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요, 두 사람, 그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니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자, 전자신청은 자연인, 법인, 외국인까지 전자신청이 되고 종중등 단체나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전자신청은 요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넘겨서 17번은 빼고요. 18번 갑니다. 18번. 법인 아닌 사단 또 종중입니다. 종중 등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 제공해야 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거는 26회입니다. 오늘 요 마지막 시간에 26회 문제 지적법 등기법 풀어드릴 건데 미리 그 26회 문제 오늘 드린 겁니다. 수업 자료로 26회 문제에 18번 여러분 갖고 있는 이 26회의 18번입니다. 요건 지금 이 문제로 할 테니까 18번이 149페이지 그 18번이 29회 문제 18번입니다. 요건 수업 중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했기 때문에 뺄 겁니다만은 자, 일단 종중 등의 등기 신청 물을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지문에 나옵니다. 1번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데 소유자는 종중의 등기부에 그 18번의 1번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유자는 무슨 종중, 무슨 김씨, 무슨 파 이 이름으로 등기하고 등기 신청했던 대표자나 관리인, 대표자도 적어두죠. 등기부에. 이게 등기부입니다. 소유자는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고 대표자 성명, 여기 대표자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이게 적어져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기부에 적죠. 그래서 이 대표자를 성명, 주소를 제공하고요. 자, 문제는 2번.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등이 등기 권리자가 틀린 거죠. 자, 이게 등기 의무자일 때 냅니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처분 결의서. 이것은요, 종중 등이 종중이 소유하는 땅을, 종중 땅을 처분하고 팔고 등기할 때, 그게 이제 종중이 등기 의무자일 때죠. 그때는 요 처분 결의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 결의서는 종중 등이 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일 때 제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종중이 종중 땅을 처분하고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죠. 종중이 의무자일 때 처분 결의서를 내는 겁니다. 권리자 있죠. 권리자일 때 그러면 X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묻는 겁니다. 이거를 2번을. 그 다음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요 사람 등기부에 적어져 있는 요 대표자 있죠. 등기되어 있는 이 대표자가 가서 등기할 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대표자가. 4번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증명정보. 이 대표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증명정보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대표자 것을 내야 되고 5번 정관금박지 휴약도 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이 처분결의서는 등기 의무자일 때 제공하는 거고 권리자일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풀게 되는 26회 18번 요 문제도 답이 2번 종중 법인이라는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가 틀렸습니다. 의무자일 때 이 처분 결의서를 제공한다고 똑같이 여기 18번 문제도 답이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앞전주 27회 했기 때문에 27회 지난주 했던 27회 문제 보시면 됩니다. 27회 문제 등기법 15번 27회입니다. 지난주 문제 풀었던 27회 15번 문제 이겁니다. 요게 옳은 건 2번이었지만 누가 부여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딱 한 번 최근 10년간에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지만 19번 이거요. 27회 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넘깁니다. 그러면 21번, 20번 빼고요. 21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설명 옳은 것. 이건 31회. 여러분, 맨 우리 7월 첫 주에 풀었던 31회 문제 있었습니다. 31회 문제니까 제가 이 문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1회 문제 있죠. 여러분 제일 첫 주에 제가 드린 31회 문제 14번. 여러분 31회 문제 14번입니다. 거기 문제 끝에 31회 적어졌으니까 그 옆에다가 31회 그 14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31회 문제 때 했던 것입니다. 자, 1번은 옳은 거죠. 저당권부 채권에도 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 부기 등기, 저당권 등기 아래에 무선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등기 기록 중에 다른 구, 같은 구인데 같은 구 안에, 같은 갑구,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죠. 접수번호여야 한다. 근데 다른 구가 갑구와 을구,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는 뭐에 따른다? 접수번호, 순위번호가 틀렸죠. 3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 종중 등의 경우에는 등기할 때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죠. 종중 자체가 권리자 소유자로 등기되고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고 이 대표자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죠. 그냥 대표자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고 옳은 답은 4번 갑 소유 부동산인 을에게 매도해 놓고 갑이 사망하셨다. 이건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또 갑이 사망했다, 을이 사망했다 그러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이 을에게,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할 수가 있죠. 5번은 맨 끝말 대위죠.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 변경이 있을 때 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를 자 뭐하여? 대위하여 나오면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이 문제 31회 아까 말씀드린 1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넘깁니다. 23번 채권자 대위 신청은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요 문제 채권자 대위권으로 을을 대위하여 신청하는데 등기를 대위 신청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해서 또 풀어드릴 건데요. 요것도 31회 23번은 그 문제 끝에 31회 13번 31회 13번입니다. 여러분 요 문제 풀어드렸지만 다시 그 책에 있는 문제 보면서 채권자 대위 신청 한 번만 더 설명드립니다. 채권자 갑이 보세요.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뭐하여? 대위. 이거는 을이 등기 권리자로서 해야 될 등기를 을이 등기하지 않으면 갑이 뭐에서 한다? 대위. 자, 기억에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당연히 여러분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갑이 대위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니은 대위 신청할 때 을이 등기 신청인이 다음에 X고 을은 등기 권리자고 을이 해야 될 등기를 을이 안 하니까 누가 대신 신청합니까? 갑이. 그럼 등기 신청인은 갑이죠.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이건 대위 신청 대위 등기할 때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대위한다고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리얼에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을에게
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했으니까 을에게는 등기가 완료됐다고 뭐는 해줍니다. 통지는 해주죠. 그래서 니은만 요 박스 안에 지문 중에 니은만 X고 기억, 디귿, 리을은 O입니다. 자, 31회 13번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31회 13번을 다시 보시고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었는데 31회 때 작년에 대위 신청 요 문제 나왔죠.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은 적다, 낮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나머지 대위 신청은 생략하고 자, 대리인으로 갑니다. 27번 보십시오, 여러분. 27번 문제. 요것도 30회인데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매매하고 매도, 매매하고 등기하는 방법. 틀린 거 물었는데 요건 또 30회 문제죠. 27번 문제 끝에 30회 문제의 16번 요 번호 적어 놓으십시오. 책에 27번 문제 끝에 30회 16번입니다. 16번, 그 16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30회 16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민법 186조에 따라 을은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해와야 된다. 2번 을은 갑의 위임을 받으면 자, 이게 이제 자기계약. 갑의 위임을 받으면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해주면 을은 갑의 대리인 자격과 을 본인 자격으로 이거 등기할 수가 있죠. 그걸 자기계약에 한 등기다라고 해서 2번이 없다가 틀렸죠. 답은 쉬웠고 민법적 이야기하면 등기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로도 등기할 수가 있죠. 3번 을이 이전 등기 신청 협조, 을이 협조 안 해주면 갑이 을을 상대로 거기 등기 신청 협조 소구가 소송,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할 수 있고 반대로 4번 갑이 등기에 협조 안 해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 단독으로 3, 4번이 다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을은 등기 신청을 뭐 한 때? 접수한 때에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이미 27번 30회 문제로 했고 또 하나 28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으로 물었죠. 요건 또 29회입니다. 문장은 길지만 끝말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맨 끝말을 잘 봐두시면 된다고 했고요. 틀린 거 옳은 거 설명 다시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여러분 28번은 29회 문제잖아요. 그 문제 끝에 29회 13번 29회입니다. 13번 문제니까 29회 13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로 다뤘고 자, 기업 갑이 을에게 그의 명의로 등기된 을에게 매도하고 또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매매해놓고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으면 병은 자신을 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기업
없다가 X고, 리얼은 갑소유 토지의 사업시행자의 수용보상금까지 다 지급하고 을 명의로 재결수용 등기할 때 수용 개시일 후 갑이 수용된 걸 갑이 을에게 뭐 했다? 매매. 수용된 걸 매매해서 등기해 갔다면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등기는 등기관이 짓고 뭐 시킨다? 말소. 상속받아간 거는 안 말소지만 이렇게 매매로 이전해 간 거는 말소죠. 이것은 자, 처음으로 나왔던 지문이지만 요거 아시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또는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에 지분 이전해 간다는 것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고 그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해 가려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은 뭐 된다? 각하. 제출해야 되죠. 안 하면 각하입니다. 리얼은 진정 명예회복이 갑소유 토지의 갑과 을이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로 매매해서 무효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무효도. 가장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에 기초하여 다시 선의의 병에게 저당이 설정됐다면 선의의 병은 보호가 되죠. 선의의 병은 보호가 됩니다. 민법적으로. 여기는 선의의 병을 묻는 게 아니고 갑은 을과 공동으로 갑은 을에게 가장매매 무효, 허위표시 무효, 등기 무효를 주장해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틀렸죠. 자,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틀린 건 기역, 리을. 끝말. 기역 없다. 니은 끝에 직권말소. 디귿 각하. 리을 없다. 그걸 묻고 있다 그랬죠. 맨 끝말. 29의 문제 13번과 같이 보십시오. 29번. 이건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에 들어가는데, 등기 신청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청서에 기록돼야 될 신청 정보라는 말은 신청서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거 해놓고 지목, 소재 지번 가다가 3번 토지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가 아니고 첨부 정보다. 다음 우리 25회 아주 간단하게 25회 때 간단하게 물었습니다만은 신청 정보가 아닌 거 첨부 정보인 3번 토지 대장 정보를 답으로 냈고, 이건 뭐 지금은 답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서 끝에 등기소 표시, 무슨 등기소 적고, 그리고 등기 원인과 목적 있죠. 5번에 등기 원인이 매매고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적죠. 그건 신청 정보에 적어야 될,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서 3번 첨부 정보를 답으로 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니까 30 이런 문제 다 빼고요. 자, 이제 33번 158페이지에 33번과 34번인데 우리가 등기 신청 정보를 물을 때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청 정보를 물을 때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그런데
33번은 등기 신청 정보의 임의적 기록사항으로만 묶은 거 해가지고요. 이걸 조금 변형했는데, 우리가 각종 권리 등기 이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각종 강론에 이제 소유권부터 지상권 이런 권리 등기할 때, 지상권에서는 이거 답은 쉽죠. 치료기간.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해도 지상권에서는 치료기간은 다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고, 기간 치료 기간은 임의적이고, 지역권은요, 1번이 답이고, 2번 지역권은 요역지 표시하고, 요역지 표시는 필요적이고, 특약 있죠, 이거. 특약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답은 그냥 1번을 냈고, 2번은 지역권은 요역지 표시는 필요적 기록사항, 특약은 임의적 기록사항. 3번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목적인 범위가 있는데 전세금하고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전세기간, 존속 기간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4번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그게 필요적 기록사항. 둘 다 맞죠. 보증금 등은 임의적 기록사항. 5번 건저당은 채무자와 채권액이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변제기 이런 거는 존속 기간이죠. 기간은 무슨 기록사항? 임의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34번을 보십시오. 필요적 기록사항 옳은 거 이렇게 물었지만 이 문제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1번 환매 등기할 때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기간, 모든 등기의 기간은, 여러분, 모든 등기의 기간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2번 건저당에서는 건저당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이자는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자 자체가 등기사항이 아니죠. 임차권은 3번 보증금이 아니고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보증금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4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인이 없다. 그게 자체가 기록사항이 아니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라고 적죠. 그거 맞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보존 등기가 목적이고, 등기 원인은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5번 우리가 요거 했죠.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를 대위자 그러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5번이 옳은 답이지만 채권자를 대위자, 채무자를 피대위자 그래요. 대위자, 채권자, 피대위자, 채무자. 그리고 대위 원인, 대위한다고 원인을 적습니다. 이게 5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러나 일단 어떻든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는 우리가 강론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임차권 할 때 그때 이제 배우니까, 또 여러분 우리 자료에 보면 표 있죠. 필요적 임의적 적어드린 제 수업 자료 5, 6월 수업 자료 그 표를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등기 신청서고 첨부 정보에 가는데, 여러분 앞에 문제들은 다 빼고 40번으로 갑니다. 162페이지에 40번.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중에 등기 필정보, 여러분 등기 의무자가 갖고 있는 자기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가 오랜만에 물었죠. 30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30회 문제에서 우리 다뤘으니까
30회 15번. 여러분, 30회 문제 15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거기 1번 성소한 의무자, 매도인.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인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건 교부하지 않는 겁니다.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했을 때는 매수인, 권리자에게 이건 교부 안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소한 권리자가 매수인이 등기했다면 매수인에게 주죠. 그 이야기고, 권리자가 했을 때는 주지만 의무자가 성소에서 등기했을 때는 권리자에게는 교부 안 하죠. 2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등기하면 등기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적으로 작성하여 권리자 누구에게 줍니까? 매수인에게 준다. 답은 3번 이거였죠. 다 알고 계시는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절대 관할 등기소에서는 누구와 와도 재교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등기필 정보 분실했을 때는 절대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4번,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하면 그 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받아 등기할 때는 내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자가 할 때는 4번, 성소한 등기 누가 할 때는 안 냅니다. 권리자가 누구죠? 매수인이 성소에서, 매수인이 성소 판결받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제공하지 않고, 매도인이 할 때죠. 이거는 4번. 성소한 의무자, 매도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매도인 자신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5번. 등기관은 법원 촉탁으로 감유 등기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 물었던 거는 최근에 요 40번, 30회 문제의 15번, 이걸 물었던 적이 한 번입니다. 요 문제만 봐두시면 되고, 자, 나머지 또 넘깁니다. 인감 문제는 최근에 거의 안 나와서 제가 나중에 다 빼고, 책에 있는 문제들은 많이 생략합니다, 여러분. 자, 170페이지로 갑니다. 17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55번, 요 등기 제도는 55번, 56번이 27회 지난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55번은 그 끝에 27회라고 적어진 옆에다가 요거는 16번, 27회 16번. 56번은 요것도 27회 문제, 등기 사무 문제 있죠. 요거는 여기죠. 27회 문제 21번.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또 넘깁니다. 58번을 보시면 58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29회였죠. 29회 문제인데, 요것도 29회 문제의 그 58번 문제 제가 잠깐 옳은 거라 소개해 드릴 겁니다. 29회 옆에다가 여러분 24번, 29회 24번입니다. 우리 문제로 다뤘죠. 24번 써놓으시고, 자, 1번 옳은 거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하고, 전산정보 처리 사용자 등록할 수 없다도 틀렸고,
사용자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신청도 할 수가 있죠. 2번, 방금 지금 이 시간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할 때 권리자로서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증명 정보 요거 첨부 정보로 제공하죠. 왜? 성명, 주소 다 등기부에 적잖아요. 그리고 주민번호는 제공할 필요 없다 X고 주민번호도 제공해야 되고 3번 이행 판결에 한 등기는 방금 우리 이 시간 맨 앞에 성소한 권리자가 해야 되고 패소한 의무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패소한 의무자는 할 수 없죠. 4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신탁자 즉 위탁자, 수탁자 공동이 아니고 수탁자 무선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5번 이게요. 전자 표준 양식 이게 전자 신청이 아니고 전자 표준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신청서가 우리 표준 계약서처럼 표준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는 이건 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어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자 신청을 물었던 게 아니고 전자 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 요게 29에 24번이고 59번 173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취하는 취하가 철회인데 등기를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것인데 여기서 오래됐습니다. 요거는 18회니까 마지막 우리 시험에 취하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18회입니다. 요 문제였는데 1번 등기 신청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여러분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본인의 민법적으로 특별수권 즉 취하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시 부여받아야 되고 2번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완료 등기 신청에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할 수가 있다. 3번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했을 때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공동 신청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는 공동으로 취하해야 되고 이걸 단독으로 단독 취하할 수는 없죠. 있다가 틀렸고 원래 지금 3번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문제가 나올 때 답은 4번 여기를 틀리게 했었습니다. 동일한 신청 정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등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등기 신청했을 때 수개를 그중 일부 부동산에만 일부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 취할 수 있는데 원래 기출문제에는 없다고 해서 이게 틀렸는데 답을 고쳤습니다. 3번으로 원래는 4번에 여기가 일부 취할 수 없다고 이게 틀렸고요. 5번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 전자신청했다는 인증을 받고 전자문서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건 취하를 하면 됩니다. 취하는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만 보시고 다음 문제는 174페이지 60번은 빼고 이제 174페이지고 61번부터 있죠. 요 61번부터 그 187페이지까지는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그 중에 또 하나의 예상 문제인 각하 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했던 등기 절차의 종합적인 문제와 특히 이 첨부 서면 등기 신청을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은 제가 풀어드린 기출 문제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 시간상 빼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174페이지 6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